장르는 일상 판타지이고 기획 의도로는 동네에 눈이 멀어 섬을 지켜두던 환상 속의 고리를 잡으려 한 어른들이 가진 것마저 잃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큰 욕심과 탐욕은 좋지 않다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특징의 수산시장을 배경으로 잡음으로써 한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동심 가득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놉시스로 조난당할 뻔한 마을 사람들의 고래가 부를 주어 수호신으로 섬긴다는 작은 섬 고래마을에서 화기애애하고 이웃끼리 친밀해 보이는 이곳은 사실 고래가 시존한다고는 믿지 않고 관광사업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섬마을입니다. 이 섬에 질려 떠나고 싶어하는 여자아이와 그 섬에 진짜 환상의 고래가 나타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장으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뱃사람들을 고래가 구해주어 수호신이라고 여긴다는 작은 섬 고래마을에 있습니다. 여주인 연하는 도심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부담스러운 이웃들의 지나친 간섭과 오지랖으로 고래마을에 실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섬의 축제 준비로 한참 떠들썩한 마을. 연하도 한참 일을 거들고 있을 때 소꿉 친구 대훈이가 나타나 같이 놀자는 권유에 함께 연하와 대훈이는 현장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대훈이를 따라 나온 것은 섬 뒤에 안쓰는 등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울이와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등대는 아이들의 비밀기지로 쓰이고 있었고 그곳에서 연하와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노는 중 절벽 밑에 있는 어두운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하는 그곳 안에서 들리는 낯선 음성에 이끌려 친구들과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승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건 신비롭게 생긴 고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고래라고 확신합니다. 곤란해 보이는 고래를 아이들이 도와주고 고래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하는 그날 이후 고래와 친해지게 되며 잠깐 동안이나마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해저 탐험을 하거나 함께 물총놀이를 하거나 고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래는 아이들끼리만의 비밀 친구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울이의 아버지가 고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마을 이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고래를 잡으면 따라오는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이장은 마을 간부들과 고래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여울이와 아이들은 그 계획을 막으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역부족이라 판단되어 평소 친하게 지낸 동네 삼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삼촌과 함께 아이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제 이야기의 본격적인 전으로 들어가서 축제 당일날 축제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고래 잡으러 가는 타이밍에 대훈이는 등대에서 신호탄을 쏘고 정수랑 여울이가 마을에 소란을 일으켜 고래 잡는 인력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혼란한 틈을 타 대훈이가 배에 몰래 잠입하여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삼촌이 준 거짓 정보로 인해 어른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고래가 항상 오는 타이밍에 고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려 했던 연하는 삼촌의 배신으로 축제날 분장한 낯선 어른들에게 쫓기고 맙니다. 결국 어른들도 고래가 막지 못한 연하는 어른들을 따돌리고 동굴에 겨우 도착하게 되지만 환상의 고래가 나타나고 고래 잡음이 시작되고
작업에 비해 발버둥 치는 고래 그물에 막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연애는 물속에 뛰어들어 고래에게 엉켜있던 그물들을 잘라냅니다. 그대로 동굴을 빠져나가는 고래. 하지만 물살에 뛰어든 연어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고래가 무리들을 데리고 연어를 구워주게 됩니다. 무사히 구해진 연어는 고래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래 무리들은 마을을 떠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을 어른들은 고래를 놓쳐 절망하는 듯하였지만 오히려 연어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들의 욕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들을 뉘우치며 자급자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이고요. 결말 부분에서 원래는 그 관성진학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기를 하였지만 아무래도 타겟을 아이들로 하고 그것을 보는 만큼 좀 더 순화하여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캐릭터 설정으로는 연하가 있는데요. 이름은 연하로 성별은 12살, 성격은 또래에 비해 성숙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특징은 귀에 난 구멍을 통해 고래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어려서부터 해녀 어머니 밑에서 키워졌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이름은 대원이로 성별은 12살, 성격은 리더십이 많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특징은 여주, 옆집, 횟집 아들로 소꿉친구이며 장난이랑 놀길 좋아합니다. 여주와 함께 고래를 어른들로부터 구해줄 조력자로 활약을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정수로, 나이는 같은 12살, 성격은 대인배입니다. 특징은 부유한 집안의 외동이며 이 친구도 대원이를 따라 여주를 도와줄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울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나이는 12살, 성격은 얌전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특징은 부모님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을 어른들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마을 이장이고 이분은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가식과 오지랖이 넘쳐나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옆에 여우리의 아버지도 이것을 이제 이득만을 노리는 이기주의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달리 연하와 대운이 어머님은 악의 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놉시스로 네, 잠깐만요. 지금 시스템 설정 좀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기승전결이 나와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발표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진 않고 캐릭 설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승전결 시나리오가 나와 있잖아요. 시나리오대로 제가 졸업작품 게시판에 시나리오 콘티 제작 참조라는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거를 시나리오에 맞춰서 약간의 화면 연출을 거기에 좀 텍스트를 해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바로 콘티를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가 좀 급하니까 일단 시나리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좀 급하게 작업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사를 발표할 성채림입니다. 기회 의도의 목표는 요괴와 도사가 나오는 한국적인 동양 판타지입니다. 개성있고 독특한 모양새의 요괴와 도사가 만나 벌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작가는 성채림이고요. 장르는 판타지 모험입니다. 분량은 30컷에 25화입니다. 타겟은 10대 청소년입니다. 로그라인, 도사 지망생인 주인공은 도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 바로 마지막 시험인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는 대나무 통을 여는 것도 시험의 일부이다. 어찌저찌 통을 열었지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난해하기만 하다. 과연 주인공은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도사가 될 수 있을까? 시놉시스, 도사가 되기 위해 도사 육성학교 서당에 간 주인공, 벌써 졸업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도사가 되기 위해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모험을 떠난다. 학교를 떠나기 전 받은 대나무 통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와 있다. 마지막 시험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 대나무 통이 안 열려 이것저것 해보다 봉인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봉인을 풀었지만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난해하다. 그러다 우연히 힌트를 얻게 되고 다시 모험을 떠난다. 모험을 통해 보물을 얻게 되고 주인공은 무사히 도사가 된다. 배경 설정입니다. 한국의 한옥과 옷을 떠왔지만 역사나 지형 등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계관입니다. 요괴와 사람이 아무 차별 없이 어울려 삽니다. 한옥과 초가집, 정자입니다. 주인공, 이름, 가명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 18세, 성격, 활발하고 정의로운 성격, 불의를 보고 잘 지나치지 못한다. 특징, 도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집안 대대로 도사를 하고 있고 큰 상단의 딸이다. 어렸을 때 도사인 어른들을 보고 도사를 꿈꿔왔다. 조연 1. 이름 이소영. 성별 여성. 나이 18세. 성격 차분하다. 조금 냉철한 편이다. 특징 머리가 좋다. 눈치가 좋아서 작은 것을 잘 캐치한다. 조연 2. 이름 철수. 성별 남성. 나이 18세. 성격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다. 다른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 다정다감하다. 특징 싸움을 가장 잘한다. 사진 출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성학교 서당에 간 자, 지금 최리미 학생은 전에 발표를 했던 거하고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같이 우리가
주무르해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 들어갔던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라는 거고, 영상은 복잡하게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캡처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올리든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영상 만드는 거는 10분이니까 렌더링 한다 뭐 한다라고 해도 뭐 1시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말을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행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코멘트를 해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행이 지금 어쨌든 일주일 동안에 뭐 일주일은 너무 심했다 치면은 하다못해 3일이든 4일 동안에 이 졸작 관련된지를 진행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진행되는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비스타의 작품 진행 현황을 발표할 이가연입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네, 짧게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기획 의도 및 목표는 아서 클라크의 과학 3법칙에서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보고 나온 내용이고요. 주 타겟층은 아동으로서 아동이나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을 타겟으로 기준으로 이제 만들 작품으로 바닷속 탐험, 이제 심해라는 아이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을 상상력으로 약간 학습 만화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로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과학 상상 대회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느낌으로. 분량은 애니메이션 이제 애니 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한 분량으로 채택을 했고, 타겟층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연령 아동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탐사 행성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이제 진로가 변경된 탐사 로봇 K가 어비스의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K는 근데 어비스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갑자기 가라앉는 섬 위에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시놉시스는 물로 이루어진 행성 어비스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어느 순간 아쿠스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작하게 됩니다. 배경 설정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동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우주와 바닷속을 배경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정확한 묘사보다는 동화적이고 좀 아기자기해서 조금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판타지 약간 학습 만화보다는 판타지를 주로 해서 제가 따로 우주에 관한 설정이 있습니다. 과학이 진보된 미래의 인류가 우주의 특성을 찾아내어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이 진보가 되어서요. 태양을 기준으로 모든 게 안정적인 지금 지구가 있는 제1우주, 그리고 그 뒤를 넘어서 태양이 없는, 빛이 없는 제2우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제3우주. 제3우주에 떠있는 어비스는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입니다. 제3우주는 행성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갑자기 생성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이라, 그냥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의 느낌을 따라서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 어비스는 그 3우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스트라는 수정석이 어비스를 지탱하여 이제
지구의 중력이나 다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처럼 아쿠스타라는 판타지적인 수정석이 그것을 작용하게 됩니다. 배경 설정 넘어가고, 캐릭터는 이제 주연 K와 조력자 미니 K. 그 교수님이 이제 되게 캐릭터가 너무 단순하게 생겨서 이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약간 최첨단 로봇이라는 느낌이 안 나신다고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K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훈련이 되었지만 이때는 진보한 과학의 인류이기 때문에 K가 그 뛰어난 인공지능인데 이제 보급형 탐사 로봇으로 기획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하지 못한 내용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호기심과 경각심을 베이스로 훈련되었으나 어쩐지 호기심이 경각심을 이기는 일이 많아 다양한 사고를 내기도 한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그런 K가 창조해낸 게 이 작은 친구 미니 K입니다. 친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 K가 만들어낸 친구입니다. 경각심이 많고 K와 항상 투닥거리지만 K를 닮다 보니 본인도 K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 때가 많은 친구이고요. 이것은 작중 조력자와 작중 메인 빌런, 작중 조력자 아비스타와 작중 메인 빌런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고 작중의 조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인과 인어들이 있으며 이곳에는 괴어가 살기도 하는데 그 괴어에 대한 디자인 힌트를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괴어들을 디자인해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현황입니다. 만화 콘티인데 12페이지 만화라고 하였는데 이제 지금은 5페이지까지 콘티가 작성된 상황이고요. 이 날아가는 우주선이나 이제 그런 약간 좀 투닥거리는 기획서를 보시면 목차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K가 어떻게 어비스로 떨어지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콘티를 짜고 있었고요. 만화에 대한 콘티는 스토리보드 콘티입니다. 일단 그 표현이나 연출이 많이 미숙하여서 하고 싶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연출을 해보았으나 현재 일단은 그려보기만 한 상태여서 씬 정리나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18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계기로 더 많이 그리고 금방 하여서 영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티 스토리보드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뭐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배경 설정에서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놉시스가 있잖아요. 시놉시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없이 바로 지금 넘어갔어요. 콘티로. 그쵸. 근데 지금 작품 기획서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시놉시스가 있고 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단계, 아까도 이게 누가 있었죠? 재우가 했었나요? 그쵸, 재우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스토리가 나오고 콘티가 나온 상태에서, 러파이 콘티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연출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디테일한 콘티가 되는 거죠. 러프한 콘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이게 디테일하든 뭐 러프하든 간에 일단은 시나리오가 나와져서 시나리오에서 어떤 연출을 할 거고 어떻게 보이게 그릴 거고를 지금 쓰셔야 돼요. 쓰시는데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쓰는 것도 되게 길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시나리오 콘티 제작 참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기가 그거 하면서 아 나는 어떤 식으로 그릴 거야 뭐 할까 계산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는 그런 대로 지금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화면 연출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그 뭐냐, 지금 이 표에 보면 장면 설정이 있고요. 그다음 사운드 음향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화면을 어떻게 만들 거고 뭐가 드러나게 한다, 뭐 한다라는 것들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토리보드를 공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 불행하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 시나리오 맞춰서 화면 연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시나리오 콘티 제작 방법 참조를 해놓은 게시판을 거를 만화라든 애니메이션이라든 사실 같은 거고요. 뭐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먼저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는 웹툰이 포커스다, 자기는 애니메이션이 포커스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잡으세요. 먼저 하나만 잡으시고 그거대로 먼저 쭉 해서 완성을 하시고, 그거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산물이 자기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만화가 웹툰이 나중에 가겠죠. 그럼 거기 맞춰서 화면 연출을 해서 다시 작업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만화도 하고 애니메이션 연출도 하고 두 개 하시지 마세요. 하나만 먼저 하세요. 자기 주 포커스를, 주 타켓. 나는 만화 웹툰을 하겠다. 그럼 웹툰으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완성이 되고서 완성이 돼 갈 때쯤 애니메이션을 잡아가는 방식을 택하세요. 두 개 다 병행해서는 아무것도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두 개 작품을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다른 장르를 그러니까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서비 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이야기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서비 걸 해주셨는데 그냥 화면만 가지고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릴까 합니다. 정지된 게 많아서. 지금 이제 제서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은 스토리보드 러프하게든 아니든 잘 들어갔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저의 욕심이에요. 저의 욕심인데 연출에 대한 부분, 화면이 조금 시점도 변화를 좀 주긴 했어요. 근데 글쎄요, 어쨌든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다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영상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사이의 중간이 너무 텀이 길어서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화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이렇게 러프하게든 아니면 글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저거 할 거 없는데 문제는 시나리오를 화면 연출을 지금 건너뛰셔서 진행이 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좀 맞춰주십사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재섭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뭐 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인지한 거는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굳이 이렇게 좀 뭐랄까 화면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일단은 시나리오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지 학생인데요. 잠깐 제가 설정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졸업식품 진행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수정하고 더 보강하였습니다. 우선 레인캣의 기획 의도와 목표는 겉모습만 보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어 생각하게 되었고, 차별화는
친근한 인간 캐릭터와 동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낯선 형태의 종족을 추가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연출할 생각입니다. 장르에 관한 내용은 딱히 수정 사항이 없으며 대표 이미지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시놉시스는 몬스터에 둘러싸인 캣을 레인에 구해주는 내용에서 캣이 길을 잃어 친구들과 흩어지고 마침 마을 산책하던 레인과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토리 또한 기승전결로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세계관은 다양한 종족들이 사는 섬 이름을 레인보우라고 정했고 숲을 중심으로 여러 종족들이 마을을 꾸리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숲은 몬스터들이 가득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금지된 숲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배경 이미지로 마을과 숲, 마녀의 오두막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인데 먼저 주인공 레인에 대한 설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길 잃은 캣을 만나 친구들을 찾아주기 위해 캣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캣은 친구들과 놀다가 길을 잃어서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고 마침 산책하던 레인과 만나 같이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데니는 이 모든 사건이 원인이며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잠깐 숲속 입구로 숨었다가 잠들게 되어 길을 잃습니다. 토니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데니를 뒤쫓아가다가 스스로 길을 잃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인물인 마릴린은 숲속 중앙에 위치한 오두막에 살고 있는 마녀입니다. 새침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며 몬스터들을 보여주며 모두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려서 숲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새 캐릭터인 먹물 슬라임은 마릴린의 친구입니다. 몸이 분열되어 늘어나고 눈이 하나인 게 특징입니다. 무해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미련 사문제에 대한 성격도 딱히 바뀐 점이 없으며 마릴린이 마법 연구를 하다가 생겨난 가짜 유령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비례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진행 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뭐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주에 한 분량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지금 일단은 어쨌든 뭐 발표 고생들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한 것들을 뭐 PT 방식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구애를 받지 마시고 PT 띄우거나 이런 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들 그냥 보는 것들 뭐 촬영을 하시든 뭐 하든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고, 그러니까 약간 보고 형식이죠. 보고 형식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려진 수업 시간에 그려지는 것들을 또 얘기도 하겠지만 진행 상황 저번 주에 비해서 얼마큼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 시간에 무엇을 했고 이번 시간에 어떤 거라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졸업작품 관련돼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연속성이 있고 졸업작품이 가능하지 그 수업별로 하나씩 뭔가를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더더욱 지금 사이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자기 관리만 하면 충분히 시간이 더 의외로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언이라든가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기승전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그냥 이거다 시나리오를 쓰시면 돼요. 이거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분류를 해서 쭉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하시고 시나리오대로 화면 연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만약에 이제 둘이 일렁삼재에 쫓겨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식의 뭐 쫓겨간다 그러면 주변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화면의 상황도 한번 써 주시고 해서 바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려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기승전결 갖고만 할 수가 없으면 좀 더 증가시켜서 해서 바로 그 시나리오 콘텐츠 제작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미지화 시킬 건가, 이미지화 시켜서 또 대사가 들어갈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될 건가, 그 다음에 화면은 어떤 화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화면만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약간 좀 애니메이션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한 컷 한 컷의 어떤 이야기와 그 사이사이가 사실은 관객들이 좀 고민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출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 콘티 작업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러프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 시나리오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한글 파일로 만드시든 뭐 하시든 어쨌든 포맷을 좀 만들어서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김한중 교수님이 나눠줬던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는 제가 시나리오 콘티 하는 거랑 좀 유사해요.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화 콘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든 만화들 하든 주 타켓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거 나와진 걸 가지고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부수적인 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올리시는데 최소한 일요일 저녁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 점심 때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다 다운받고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몇 번을 보거든요.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화이팅 좀 해주십시오. 네, 요거는 요거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